이게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내온 국이야? 아니면 소금물이야? 엄마, 내일 입을 와이셔츠 다려놨어? 나 중요한 미팅 있단 말이야. 엄마, 애들 유치원 하원 좀 시켜줘. 나 오늘 친구들이랑 급한 약속 생겼어. 식탁 위에 차갑게 식어버린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사이로 날카로운 고함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숙 씨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그의 입가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칼날이 되어 정숙 씨의 가슴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옆에 앉은 아들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제 할 말만 내뱉었고, 딸은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 집에서 정숙 씨는 보이지 않는 유령이거나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작동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더니 국그릇을 정숙 씨 쪽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당신 요즘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밥상이 이게 뭐야? 밀려난 사발이 식탁 모서리에 걸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사방으로 흩어진 사기그릇 조각들. 뜨거운 국물이 정숙 씨의 발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양말이 순식간에 젖어들고 살같이 붉게 달아올랐지만 식탁에 앉은 그 누구도 정숙 씨를 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아들은 국물이 자기 바지에 튀지 않았는지 살피기 바빴습니다. 딸은 엄마 조심 좀 하지. 내 가방에 묻을 뻔했잖아 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내뱉고는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 씨는 거실 바닥에 엎드린 채 붉게 타오르는 발등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육체의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부피가 0에 가깝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릇 조각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불꽃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아주 차가운 각성에 가까웠습니다. 정숙 씨의 인생은 언제나 타인의 속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결혼하던 그날부터 그녀의 시계는 남편의 출근 시간, 자식들의 등교 시간, 그리고 아이들의 귀가 시간에 맞춰 쉼없이 돌아갔습니다. 남편 이강철 씨는 꼿꼿한 선비 타입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인심 좋은 사람으로 통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왕처럼 군림했습니다.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떠 마시는 법이 없었고 양말 한 짝이 뒤집혀 있으면 온 집안이 떠나가라 호통을 쳤습니다. 정숙 씨는 그것이 아내의 미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고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집안이 평화로우니까.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젊은 날의 꿈을 장롱 깊숙이 묻어두었습니다. 사실 그녀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손재주꾼이었습니다. 헌 옷도 그녀의 손만 거치면 명품 못지않게 변신하곤 했고 그녀가 만든 수공예 가방은 이웃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엄마 그런 건 나중에 하고 밥이나 줘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집안일이나 잘하지 무슨 헛바람이 들어서 그래 라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의 재능은 매일 아침 차려내는 밥상 뒤로 숨겨졌고 그녀의 자아는 가족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동안 조금씩 마모되어 갔습니다. 발등의 화상 자국이 흉터로 남을 즈음 정숙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을 보며 10원, 100원씩 아끼고 가끔 이웃들의 수선일을 해주며 받은 푼돈이 담긴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르는 오직 한정숙이라는 이름 석자만 적힌 통장. 찍혀있는 숫자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것은 정숙 씨에게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구명 보트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자식들이 직장에 나간 사이 틈틈이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조차 가슴이 두근거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군데를 돌다 보니 신기하게도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볕이 잘 들고 재봉틀 하나 놓을 수 있는 작은 방이면 됩니다.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부동산 중개인은 그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정숙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드디어 그녀는 시내 외곽, 낡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옥탑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주인은 인상 좋은 노부부였고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계약서에 이름을 적는 손이 떨렸지만 기분 좋은 떨림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 씨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하고 아들이 잘 먹는 잡채를 볶았으며 딸이 좋아하는 나물도 무쳤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은 화려했지만 정숙 씨의 마음은 이미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늘 그렇듯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어 치웠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정숙 씨는 그들의 먹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내가 이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만찬이라는 생각을 하니 오히려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거실을 울릴 때 정숙 씨는 미리 챙겨둔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었습니다. 짐이라고 해봐야 낡은 재봉틀 하나와 옷 몇 벌, 그리고 젊은 시절 사진첩이 전부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미리 적어둔 쪽지 하나가 놓였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 많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엄마와 아내라는 직함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밥은 전기밥솥이 해줄 것이고 빨래는 세탁기가 해줄 겁니다. 찾지 마세요. 나는 나를 찾으러 갑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허파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숙 씨는 난생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무거운 쇠사슬이 풀린 것 같은 가벼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새로 옮긴 옥탑방은 작았지만 그녀만의 성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창가 가장 볕이 잘 드는 곳에 낡은 재봉틀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사온 형형색색의 실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남편의 고함 섞인 문자, 아들의 황당하다는 메시지, 딸의 짜증 섞인 전화. 정숙 씨는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당혹감은 그녀가 지난 45년간 느껴온 공허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동네 입구에 작은 입간판을 내걸었습니다. 은빛 수선실 마음까지 고쳐드립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지만 정숙 씨의 솜씨는 금세 입소문을 탔습니다. 유행 지난 코트를 세련된 재킷으로 리폼하고 찢어진 바지를 예술적인 자수로 메워주는 그녀의 감각에 젊은이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시장에 들러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식재료를 샀습니다. 남편이 싫어해서 못 먹었던 청국장을 끓이고 자신이 좋아하는 나물을 듬뿍 넣고 밥을 비볐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천천히 씹어 삼키는 밥은 그 어느 만찬보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아들 민수가 기어코 그녀의 거처를 찾아내 옥탑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그리고 수진이 애들은 누가 봐줘. 다들 엄마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오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어 짐을 쌌을 정숙 씨였지만 지금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민수야, 거울 좀 보렴. 너는 30이 넘은 성인이야. 네 아버지는 70이 넘으셨지만 손발이 멀쩡하시고 왜 너희들의 삶을 내가 대신 살아야 하니? 나는 여기서 내 삶을 살고 있단다. 밥이 먹고 싶으면 쌀을 씻고 옷이 더러우면 세탁기를 돌리렴. 그게 독립된 인간의 도리란다. 정숙 씨의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정말 변했네.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그 말에 정숙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나는 이제야 조금 이기적으로 살아보려 한다. 그게 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니까. 아들이 다녀간 뒤 정숙 씨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밤새도록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을 받으며 재봉틀을 돌리는 순간 그녀는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번에는 남편 강철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옥탑방의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느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늘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만 입던 그의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강철 씨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 좁은 구석에서 뭐하는 짓이야? 당장 짐 싸. 사람들이 비웃어 내 마누라가 가출해서 바느질이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정숙 씨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밀쳐버릴 기세였지만 아내의 낯선 눈빛에 눌려 주춤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45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뭐였나요? 밥해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아니면 당신의 권위를 세워주는 장식품이었나요? 나는 지난 40년 동안 당신의 화풀이 대상이었고 아이들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는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을 좀 보려 합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이 바느질이 나에게는 숨구멍이에요. 남편은 한참 동안 멍하니 정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생 아내에게 이런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화를 내며 돌아갔지만 그날 이후로 한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정숙 씨의 은빛 수선실은 더 큰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그녀의 사연을 듣고 취재를 온 것입니다. 70세가 넘어 자신의 이름을 찾은 할머니 수선사.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인생 철학이 담긴 인터뷰는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수선 의뢰가 들어왔고 정숙 씨는 이제 단순히 옷을 고치는 사람이 아닌 누군가의 추억을 복원하는 예술가로 대우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통장에는 이제 푼돈이 아닌 당당한 노동의 대가가 쌓여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는 그녀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굽어있던 허리가 펴졌고 칙칙하던 피부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요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예의였고 삶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주말 정숙 씨의 옥탑방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찾아오겠다고 미리 정중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 강철 씨는 서툴게 포장한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엄마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딸은 직접 구운 빵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정숙 씨에게 밥을 달라고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자 가져온 음식을 꺼내 식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임자, 당신 없는 집이 그렇게 적막할 줄 몰랐어. 밥 한 그릇 차려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 줄도 이제야 알았고, 돌아오라는 말은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네. 다만 가끔 이렇게 당신 얼굴 보러 와도 되겠어. 정숙 씨는 남편의 손을 보았습니다. 늘 깨끗하던 그의 손톱 밑이 조금 때가 타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서툰 칼질의 흔적인 밴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대신 빈손으로 오지 말고 각자 먹을 건 챙겨서 오세요. 그리고 제 바느질 작업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요. 딸 수진이 정숙 씨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가 당연히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엄마도 꿈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왜 몰랐을까? 이제 정숙 씨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보다 더 자주 가족들을 만납니다.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옥탑방 청소를 도와주러 오고 아들과 딸은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맛집 탐방을 다닙니다. 그들은 이제 정숙 씨를 엄마라고만 부르지 않습니다. 한정숙 선생님이라 부르며 그녀의 작업을 응원합니다. 정숙 씨는 최근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수공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장 입구에는 그녀가 직접 만든 커다란 테피스트리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실타래가 얽히고 설켜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 그것은 마치 그녀의 지난 고통스러운 세월이 모여 만들어낸 인생의 지도 같았습니다. 정숙 씨는 무대 중앙에 서서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조명 아래 빛나는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은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당신의 전성기입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정원에 꽃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정숙 씨는 옥탑방 평상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71세. 누군가는 저무는 나이라 말하지만 그녀에게는 지금이 가장 뜨거운 정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평생 타인을 위해 봉사하던 손이 이제는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정숙 씨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정수가 참 잘했다. 정말 잘 살았다.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정숙 씨들을 위한 응원가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모든 영혼에게 지금 당장 당신만의 빨간 구두를 신거나 은빛 실타래를 잡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가장 맛있게 드셔야 할 최고의 밥상이기 때문입니다.